지난 1편에서 상담 전화 받는 법부터 레벨 테스트까지 함께 봤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학부모님이 자리에 앉으신 그 순간부터 등록하는 것까지예요. 상담을 앞두고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뭘 어떻게 말해야지? 잘못 말했다가 등록 안 하고 가시면 어떡하지? 저도 초반엔 상담 내내 머릿속으로 다음 말을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상담은 얼마나 잘 말하느냐가 아니라 학부모님 마음을 얼마나 잘 여느냐였어요. 오늘은 제가 실제 상담을 하는 과정을 전부 알려드릴 거고요. 직접 쓰고 있는 입회 원서 양식도 함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학부모 상담 전에 먼저 거울을 보세요. 그 이유는 첫인상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대 심리학과 교수 엘버트 메라이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첫인상을 파악할 때 복장과 외모 같은 시각적 요인이 무려 55%를 차지한다고 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고작 7%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첫인상을 뒤집으려면 200배의 정보량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즉, 한 번 별로라는 인상이 생기면 그걸 되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좋은 커리큘럼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첫인상이 무너지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세미 정장 자켓이나 트위드 자켓처럼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습니다. 저는 20대로 젊기 때문에 상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마스크도 꼭 착용하고 있어요. 상담을 할 때는 테스트 결과지 2장, 입회 원서,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챙겨둡니다. 이 자료들이 상담의 흐름을 만들어줘요. 순서가 중요한데요. 저는 테스트 결과 설명보다 입회 원서를 먼저 쓰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어머님이 입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적어요. 상담을 한 내용은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이렇게 입회 원서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아이에 관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먼저 공부방을 알게 된 경로, 형제관계, 맞벌이 유무, 다니는 학원을 여쭤봅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교육에 얼만큼 신경 쓰고 있는지 대략 파악이 돼요. 그 다음 저희 공부방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이전에 관련 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는지, 학원을 옮기는 거라면 지난 학원에서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우리 학원에서는 어떤 부분이 늘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봅니다. 이 질문들이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에요. 학부모님이 어떤 부분에서 불안을 느끼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테스트 결과를 설명할 때도 원하는 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 성향이 어떤지 여쭤보면 어머님들께서 완벽주의가 있다, 은근 승부욕이 세다, 마음이 여리다 등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 성향과 아이의 부족한 점을 참고해서 이렇게 수업하겠다라고 말하면 여기는 확실히 맞춤형으로 가르치겠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수업하는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수업 방식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교재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요. 눈으로 보셔야 실감이 나거든요. 제가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강하게 말해서는 안 돼요. 제가 개원 초반에 상담을 망친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국제고를 준비하는 친구가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공부방은 상위권 학생이 올 일이 거의 없으니까 잘 가르치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국제고 알아보고 상담 자료도 새로 다 만들어서 갔어요. 그런데 이게 독이 된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아이가 동네에서는 상위권이지만 국제고에서는 잘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국제고에 가면 힘들 거다,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을 줄줄이 말했어요. 이게 어머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그 자리에서 어머님이 선생님이 애 영어 질문 몇 개 읽어보고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시지 않냐, 공부방이라 아이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실 줄 알았는데 대형학원처럼 몰아붙이실 줄은 몰랐다, 둘째도 보낼 생각이었는데 상담받고 생각이 사라졌다, 이렇게 화가 나서 쏘아붙이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아차,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어머님, 아이의 마음에 공감한 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요. 만약 초6 학생이 초1 수준의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첫 번째는 안심시키기예요. 결과표를 보자마자 심각합니다 라고 하면은 학부모는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라는 생각에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학원의 테스트 신뢰도를 의심합니다. 먼저 부모의 탓이 아님을 명확히 해주세요. 어머님 탓이 아닙니다. 요즘 쇼츠나 릴스를 아이들이 많이 보다 보니 저희 때와는 달리 아이들이 책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필요성 인식입니다. 무작정 아이를 부둥부둥 하는 건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아이가 성적이 낮게 나온 건 맞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낮은 아이를 높게 올라가려면 확실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님, 중고등학교에 가면 교과서 수준이 확 뛰어요. 그때 아이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교과서를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더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다행히도 이 친구는 아직 중학생이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바로 하면 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요. 여기선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초1 수준의 아이가 갑자기 초6, 중1 수준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고학년이니까 1단계 책을 읽어도 저학년보다는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 거예요. 집중력도 좋고요. 중학교에 가기 전에는 비문학, 고전을 좀 더 읽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금은 부족한 건 맞기 때문에 그만큼 수업 실수를 늘리거나 아이가 좀 더 열심히 따라와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금 수준이 확 오르는 건 어렵지만 꾸준히 열정적으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최근에 영어도 중학교 2학년인데 파닉스도 못 읽는 친구가 온 적이 있어요. 이 경우라면 아예 안 받으시는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받아봐야 저도 가르치는 게 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받는 편입니다. 이 친구도 못하는 걸 어머님, 아이 모두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못하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열정을 가지고 하면 된다라면서 독려했어요. 그 친구는 꾸준히 열심히 다녀서 지금은 영어 성적이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학부모님은 기분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이 학원에 가면 우리 아이를 잘 케어해 주겠다는 생각이 들어 등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상담 잘하는 원장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거예요. 학부모님이 말씀이 많은 분이면 맞장구를 치면서 최대한 들어듭니다. 말씀이 적으신 분이면 질문으로 천천히 유도해요. 상담이 설명회가 되는 순간 등록률은 떨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상담할 때 제가 말하는 건 항상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적습니다. 상담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학부모가 공부방을 나가실 때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상담 후입니다. 사실 상담 자리에서 바로 등록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이와 얘기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고 가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초조했는데 이제는 그냥 기다립니다. 저희도 옷 사러 갔을 때 그냥 바로 구매하기보다는 여러 상품을 비교하고 살 때가 더 많잖아요. 학원은 오래 다니고 또 아이가 다닐 거니까 고민할 시간을 존중해 드립니다. 전 예전에 상담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린 적도 있는데요. 솔직하게 결과에 영향을 주진 않더라고요. 등록하실 분들은 하고 아닌 분들은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 후에 따로 문자를 보내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 대신 전호는 저장해 두었다가 몇 개월 후에 방학 특강 홍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만약 등록 의사를 밝혀주시면 그때 학원 규칙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결제를 받습니다. 저는 비대면 결제만 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고 카드 결제를 원하시면 결제선생 청구서를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결제를 받은 다음에야 교재를 구입하고 학생을 프로그램에 등록합니다. 다 하겠다고 하셨다가 결제를 하지 않고 잠수 타신 경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결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공부방 하시는 분들은 이 입회 원서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쓰는 입회 원서 양식을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두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무리 상담을 잘해도 100% 등록을 달성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학원을 여러 곳 들러보시는 분도 있고 저랑 성향이 다른 아이도 있어요. 회사도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한들 핏이 맞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학원도 똑같습니다. 상담이 잘 됐는데도 등록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짧게 끝난 상담인데 바로 등록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 결과에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각을 살짝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학부모님이 우리 학원을 선택하는 동시에 우리도 같이 할 아이와 학부모를 고르는 과정이라고요. 모든 아이를 입회시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학원과 잘 맞는 아이, 함께하면 좋은 학부모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을 진행하다가 너무 까다롭거나 제 수업에 참견을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더 생각해 보시라는 말을 드리기도 해요. 상담은 하면 할수록 늡니다. 이건 진짜예요. 저도 초반엔 상담이 끝나고 나서 한참을 곱씹었어요. 그 질문은 왜 그렇게 대답했지?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런데 그 성찰이 쌓여서 지금의 상담이 되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면 오늘 아쉬웠던 점, 잘됐다고 느낀 점을 짧게라도 메모해 보세요. 혼자 연습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상담은 원장님마다 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영상을 보고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원장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원장님의 상담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